밤에 피는 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연은 충주의 중견 양반가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학문을 익히며 과거를 준비했지만 아버지가 모함을 받아 유배되면서 집안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다. 남은 재산도 빚을 갚는 데 탕진되었고 가문의 몰락 앞에서 친척들은 등을 돌렸다. 그에게 남은 것은 쓸모없는 양반의 긍지와 허기뿐이었다. 학문을 익힌다 한들, 과거를 준비한다 한들 먹고 살 길이 없었다. 김연은 장터 한 구석에서 헌책을 팔며 연명했다. 낡은 책을 손질하고 먼지를 털어내며 바라보았지만 하루하루가 버거웠다. 김서방,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셈이오? 나이 지긋한 책장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손에 든 책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충주를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버티다가는 더 초라해질 것이니 여기를 떠나서 큰 고을에 가서 장사라도 배워보시면 어떻겠소? 그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남아있다 한들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결국 김연은 가벼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충주를 떠났다. 목적지는 없었다. 한양을 향해 가던 중 안성의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마을 초입의 국밥집에서 국밥을 한 그릇 시켜놓고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니 신세가 그리 처량할 데가 없었다. 그냥 무작정 떠나가는 길이라 희망도 기대도 없는 막막한 길 위에 선 초라한 양반 쪼가리일 뿐이었다. 탁배기를 한 잔 입에 걸치니 신세 타령이 저절로 나왔다. 초라한 김연을 바라보던 주모가 물었다. 어디를 가시는지 모르오나 행색은 초라한데 귀골이 선풍이군요. 오늘은 날이 저물어 가는데 여기에서 자야 할 것 같은데 복로방 하나 비워 놓을까요? 신세 타령하던 김연이 힘없이 말했다. 주막에서 제일 싼 방 있으면 준비해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주모는 감정 없이 대답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니 더욱 처량해지는 자신을 느끼며 술김에 그대로 골아떨어졌다. 김연이 골아떨어지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동네를 돌아다니며 좀도둑질을 하는 장돌뱅이 두 놈이었다. 장돌뱅이들은 김연의 보찜을 훔쳐 달아났다. 김연은 아침에서야 보찜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아연실색을 하고 주모에게 물어봤으나 주모는 눈을 흘기며 방값이나 내라고 윽박질렀다. 주막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어려움에 빠진 김연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수수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었다. 차분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쉽게 익히지 않는 감정이 숨어 있었다. 과부 정옥이 이 광경을 보고 넌지시 주모에게 말하였다. 저 양반 방값은 내가 지불할 테니 그만 닥달하고 불쌍한 양반 그냥 보내주시오. 그 말에 주모는 웃으면서 냉큼 엽전 두 냥을 받아 챙겼다. 김연은 정옥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고 답답한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였다. 신세 타령을 들은 정옥은 마침 잘 되었다는 듯이 김연에게 말했다. 내가 우리 집 지붕에 물이 새서 사람을 부르러 가는 길이었는데 나그네께서 가능하다면 일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들은 김연은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닌지라 바로 대답하였다. 물론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옥과 김연은 정옥의 집으로 향했다. 마을 초입에 다다르자 낡아 보이는 기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김연은 집 앞에 다다르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럼 며칠간만이라도 신세를 좀 지겠습니다. 그렇게 김연은 과부 정옥의 집에서 품을 팔기로 했다. 첫날 밤 처량한 김연의 마음을 울리는 빗방울이 처마를 두드렸다. 김연은 안채에서 조금 떨어진 구석진 행랑채에 자리를 잡았다. 낡은 방이었지만 비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마음은 이상하게 불편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빗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등잔불의 그림자. 낯선 곳에서의 밤은 쉽게 잠들게 하지 않았다. 갑자기 문이 조용히 열렸다. 정옥의 얼굴이 등잔불에 비치어 잔잔하게 빛나 보였다. 그녀의 얼굴 뒤로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추우시지요.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손에는 작은 술상이 들려 있었다. 김연은 얼어붙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녀자가 밤에 남정네 방에 오는 것은 좋지 않소. 정옥은 조용히 웃었다. 걱정 마세요. 쟨 저와 당신뿐입니다. 걱정할 사람은 그대가 아니고 제가 아니런지요. 그녀는 말없이 작은 술상을 내려놓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심스러운 거리를 두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까워졌다. 며칠이 지난 어느 금은밤, 밤이 깊어가고 방 안에는 은은한 등불만이 작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과부 정옥이 문을 두드렸다. 정옥의 손에는 작은 술상이 들려 있었다. 누구시오?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탁배기 한 사발 하시면서 몸이나 좀 녹이시지요. 문이 열리자 정옥은 배시시 웃으면서 술상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김공울이 아무런 생각 없이 술 한잔 하시지요. 그렇자 나도 출출하던 차에 김연은 넙죽넙죽 두어 잔을 받아 마시니 마음이 풀어지고 과부 정옥이 그리 이뻐 보일 수가 없었다. 정옥 또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에 자신의 신세도 처량하여 더욱 외로웠다. 김연이 정옥 옆으로 당겨 앉으며 말했다. 몇 년 동안 홀로 살아온 거요? 8,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옥은 야릇한 눈길을 보내며 말하였다. 이렇게 곁에 있어도 괜찮은 겁니까? 김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왜요? 후회되세요? 여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다. 김연은 말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 넘겼다.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감돌았다. 후회라니요. 다만 너무 꿈 같아서요.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나지막이 웃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김연을 마주보았다. 밤빛이 그녀의 옅은 웃음 뒤에 감춰진 깊은 속내를 비추는 듯하였다. 그럼 꿈이라 생각하고 더 가까이 와보시겠어요? 김연은 숨을 삼키며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떨리는 손길이 서로의 체온을 느낄 때마다 미묘한 긴장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다. 그대는 이 밤을 저와 함께해도 괜찮겠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김연의 손을 자신의 가느다란 목덜미로 이끌었다. 따뜻한 피부가 손바닥에 닿자 김연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었다. 허락하지 않았다면 벌써 등을 돌렸겠지요. 김연의 심장이 요동쳤다. 서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천천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여인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그에게 몸을 맡겼다. 서로의 체온이 엉겨붙고 숨결이 겹칠 때마다 미묘한 떨림이 번졌다. 김공은 너무 조심스럽네요. 그대가 소중하니까요. 그럼 좀 더 마음을 열어주실래요? 그녀의 손길이 그의 어깨를 타고 내려오며 조심스레 옷깃을 풀었다. 김연은 가슴이 떨리며 그녀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다. 처음이라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그들의 움직임에는 서로를 향한 애틋함이 가득했다. 그녀의 머리가 그의 가슴에 기대어 있고 그의 손은 그녀의 등을 따라 부드럽게 스쳐 내려갔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다시 더욱 힘있게 끌어안았다. 두 몸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그들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기 시작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느끼며 사랑의 온기를 나누었다. 며칠 동안 김연은 낮에는 정옥의 집수리를 돕고 시간이 되면 마을 장터에서 남는 장작을 팔았다. 정옥은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손을 보고 다정스레 말을 걸었다. 양반이라더니 손에 못이 박였군요. 김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어진 손바닥에 남은 굳은 살이 그동안의 삶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손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며칠 함께 지내다 보니 김서방이 성실하고 솜씨도 있어 보이는군요. 이제는 우리 집에서 일도 하시고 저와 함께 장터에서 장사라도 해서 미천을 만들어 보시지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서서히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서로에게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작은 행동 하나로도 마음이 전해졌다. 어느 날 김연은 장터에서 장사꾼들이 대나무 바구니를 팔아 돈을 버는 것을 보았다. 장작을 파는 것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이거라면 나도 해볼 수 있겠군. 김연은 정옥의 도움을 받아 바구니를 엮고 장에 나가 팔았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님이 붙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찾아와 흥정을 하고 그의 바구니를 사갔다. 손에 닿는 돈이 점점 늘어나자 김연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김공, 이제는 제법 장사꾼 같소. 정옥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다. 과부가 사내를 집에 들이다니. 두 사람의 관계는 소문이 되어 돌기 시작했다. 마을 안악들은 수근거렸고 남정네들은 비아냥거렸다. 정옥도 차츰 무거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연은 결심했다. 이 마을을 떠나 장사를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는 침착한 눈빛으로 정옥을 바라보았다.
내 한양으로 가서 장사를 배워 큰 상단의 거상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나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정옥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연은 다시 보따리를 짊어지고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돌아올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몰락한 양반이 아니라 어엿한 장사꾼으로 돌아올 것이다. 김연은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장사에 필요한 것들을 배워나갔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물건을 보는 눈이 생겼다. 김연은 장사의 세계에 들어서기로 결심한 후 우여곡절 끝에 한 유력한 상인의 밑으로 들어갔다. 그는 주로 물건의 흐름을 익히고 시장의 흐름을 잇는 법을 배우면서 차츰 능력을 키워나갔다. 몰락한 양반이라는 꼬리표는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으나 성실함과 총명함으로 주변의 신뢰를 얻어갔다. 어느 날 상단 사람들이 잘 찾는 주막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 이름은 연희, 나이는 23. 그녀는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주막을 꾸려나가며 장사에 능숙했다. 김연이 처음 그녀의 주막을 찾았을 때 연희는 능숙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며 한쪽에서는 거래까지 성사시키고 있었다. 저 손님, 그냥 술만 드시지 말고 안주도 하나 더 시키세요. 그래야 기운내서 내일도 오실 거 아닙니까? 그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고 손님들은 그녀의 말솜씨에 넘어가 연신 추가 주문을 넣었다. 김연은 그녀의 장사 수완을 보며 감탄했다. 이 주막 꽤 잘 돌아가는군요. 연희는 김연을 힐끗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장사를 좀 아시는 분인가 봅니다. 김연은 술잔을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초짜일 뿐이요. 연희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그럼 제가 장사에 대해 좀 가르쳐 드릴까요? 그녀의 말에는 은근한 농염함이 스며 있었다. 김연은 연희와 함께 지내며 장사의 또 다른 측면을 배웠다. 그녀는 서민들의 생활과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나 흥정을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을 능숙하게 활용했다. 장사는 말이오. 그냥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밤 연희는 김연과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사람들은 때로 물건보다 마음을 사고 싶어 해요. 장사꾼이 얼마나 다정하게 대해주느냐에 따라 그 손님이 평생 단골이 되기도 하지요. 그녀는 김연의 잔을 채우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 김공도 이제 사람의 마음을 사는 법을 배우셔야죠. 김연은 그녀의 말에 흥미를 느끼며 물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연희는 그를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일단은 저를 손님이라 생각하고 한번 대접해 보시죠.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고 김연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바깥에는 가을밤의 서늘한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방 안은 서로의 체온으로 가득 차 따뜻하고 아늑했다. 김연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낮게 속삭였다. 너무 빠른가요? 그녀는 살며시 웃으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럴 리가요. 오히려 천천히 더 느껴보고 싶어요. 김연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퉁탕거렸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순간 같았다. 그녀의 향기가 코끝에 스몄고 부드러운 살결이 손끝에 감겼다. 그는 그녀의 목덜미에 천천히 입을 맞추었다. 따스한 숨결이 그녀의 피부를 간지렸다. 김공은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생각보다 더 뜨거운 분이시네요. 김연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의 손길이 자신의 뺨을 감싸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살며시 눕히고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연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서로의 숨결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고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떨리는 손끝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김공, 그녀가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 순간 김연은 그녀가 더없이 사랑스럽고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이 밤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를 더욱 깊숙이 끌어안았다. 그날 밤 연희는 김연에게 장사의 기술뿐만 아니라 사랑의 기술까지 전수했다. 김연은 연희와 함께하면서 더욱 능숙한 상인이 되어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는 드디어 스스로 물건을 떼어와 장사를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번에는 지방에서 비단과 약재를 가져와 한양에서 판매하는 일이었다. 김여는 상단의 도움을 받아 물건을 사들였고 직접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며 거래를 주도했다. 그 과정에서 한 상단과 협상을 하던 중 운명처럼 한 여인을 만나게 된다. 그녀의 이름은 혜윤. 단아하면서도 강단 있는 모습의 현은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개성에서 온 상단의 딸 혜윤이었다. 혜윤은 양반 출신이나 집안이 기울며 상업에 뛰어든 여인이었다. 상단을 운영하는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장사 수완을 익혔다. 그녀는 아버지를 도와 물건을 팔고 계산을 정리하며 직접 거래까지 도맡아 했다. 김여는 그녀와 거래를 하면서 또 다른 장사의 기술을 배우게 되었다. 혜윤은 장사를 단순한 이익 창출이 아닌 인맥의 확장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김공, 장사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에요. 인연을 쌓아야 합니다. 혜윤은 예리한 사업 감각을 가졌고 남성들도 쉽게 속아 넘어갈 만한 말솜씨를 지닌 여인이었다. 처음에는 서로 장사의 이익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차츰 서로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며 가까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혜윤이 먼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김공, 그대는 장사를 배운 지 오래지 않으나 제법 날카로운 눈을 가졌군요. 그러나 거래에서 이기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요. 가끔은 이기려는 욕심을 덜어내야 더 큰 것을 얻을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녀의 말에 김여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희은 낭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더 깊은 뜻이 있는 겁니까? 혜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였다. 그건 김공이 깨닫는 몫이겠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장사뿐 아니라 서로를 탐구하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오갔다. 그리고 운명의 밤, 장사건으로 함께 늦은 밤까지 논의하던 중 혜윤이 술잔을 기울이며 문득 말했다. 장사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기도 하지요. 김공은 제 마음을 얻을 자신이 있습니까? 김여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혜윤의 눈빛은 도전적이면서도 은근한 유혹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끝을 잡으며 속삭였다. 내가 마음을 얻었다고 하면 나에게 상을 줄 것입니까? 혜윤은 살며시 미소를 짓고 그의 손을 가만히 쥐었다. 김공이 얻었다면 상은 그대가 원하는 대로 주도록 하지요. 그 순간 방 안의 촛불이 일렁이며 둘 사이의 거리도 점점 가까워졌다. 서로의 체온을 느낄 만큼 다가온 순간 혜윤이 가늘게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방 안은 촛불의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촛불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났고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들은 부드러운 입맞춤을 나누었고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더욱 가까워졌다. 그녀의 손길은 그의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그의 손길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촛불의 따뜻한 빛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아름답게 비추었고 방 안에는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속삭이며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었고 촛불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조용히 타올랐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 함께 장사의 길을 걸으며 더욱 단단한 관계를 쌓아갔다. 김여는 혜윤과 함께 사업을 확장하며 점차 상업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마침내 자신만의 상단을 꾸리는 데까지 이르렀다. 개성은 오래전부터 물류와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다. 하루는 거래를 마친 뒤 동료들과 함께 유명한 기방을 찾았다. 그곳에는 기녀 윤설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기녀가 아닌 손님들의 마음을 읽고 매력을 활용해 거래를 유리하게 이끄는 능력을 가진 여인이었다. 김여는 처음엔 그녀를 가벼운 인연이라 여겼으나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그 생각이 바뀌었다. 김공, 장사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오. 윤설은 미소를 머금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김여는 그녀의 말에 흥미를 느꼈다. 그동안 그는 물건을 사고 파는 법만 생각했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윤설은 그에게 기녀들의 세계에서 익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을 하나씩 알려주었다. 밤이 깊어가고 술기운이 오르자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윤설은 김연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장사도 사랑도
결국 상대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겠소?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눈빛은 농밀했다. 김현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이끌렸다. 서로의 숨결이 엉키고 낮고 나직한 웃음이 흘렀다. 그녀는 김현에게 서서히 다가오며 귀 기울이듯 속삭였다. 가르쳐 줄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김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윤설은 그를 부드럽게 이끌었다. 윤설은 김현에게 느림의 미학을 가르쳤다. 그녀는 먼저 그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고 손끝이 그의 손끝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서두르지 마요. 사랑도 장사도 오래 가려면 천천히 해야 하니까. 그날 밤 그녀의 손끝이 그의 등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질 때 김현은 장사에도 사랑에도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 안은 달빛에 은은하게 젖어들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가을밤의 풀벌레 소리는 두 사람의 숨결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김현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에 감으며 나직이 물었다. 괜찮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김현의 숨이 한순간 멈췄다.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떨림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아 입술을 스쳤다. 부드럽고 따스하고 마치 한 겹의 여운이 남는 듯한 키스였다.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나지막이 웃었다. 김현 도련님은 원래 이렇게 다정한 분이었나요? 그의 손길이 그녀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옷깃이 살짝 흘러내리며 드러난 그녀의 피부 위로 그의 입술이 닿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감각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의 등을 살며시 감쌌다. 당신 앞에서만요. 그녀는 그의 대답에 살짝 웃으며 속삭였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제 앞에서는 이렇게 다정해 주세요. 김현은 그녀의 허리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녹아들듯 밀착했다. 숨소리가 겹쳐지고 가슴이 맞닿았다. 그 순간 세상은 오직 둘만의 것이었다. 그녀가 김현의 뺨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김공, 저를 이제 당신의 가슴에 넣어 주세요. 그 말에 김현은 숨을 삼켰다. 그녀의 눈빛이 더없이 진지했고 그 안에는 뜨거운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등에 키스를 남기며 한층 더 깊이 그녀를 품었다. 윤설과 함께한 밤이 지나고 김현은 단순한 쾌락 이상의 것을 배웠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한 기녀가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윤설은 김현을 불러 앉히고 말했다. 장사는 단순히 좋은 물건을 팔면 끝나는 것이 아니오. 사람의 심리를 읽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건네야 하지. 남자가 여인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요. 김현은 흥미를 느꼈다. 윤설은 장사를 사랑에 비유하며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다. 첫째, 상대의 욕망을 읽을 것. 둘째, 그 욕망을 자극할 것. 셋째, 상대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게 만들 것.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기녀가 어떻게 손님을 상대하고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지를 설명했다. 김공도 장사꾼이라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눈치채야 하오. 그리고 그것을 살짝 보여주되 너무 쉽게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오. 김현은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실제로 장사를 하다 보면 손님들은 물건을 쉽게 사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만 망설이게 만들고 더 갖고 싶게 유도하면 결국 지갑을 열었다. 그날 이후 김현은 장사를 하면서 윤설에게 배운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손님이 어떤 물건을 살까 망설일 때 그는 직접 권하지 않고 살짝 망설이며 말했다. 이건 이미 찾는 이가 많아. 오래 두지 않을 겁니다만. 그러면 손님은 더욱 마음이 조급해져 바로 지갑을 열곤 했다. 김현은 윤설에게 배운 기술을 활용해 장사에서 점점 더 능숙해졌다. 처음에는 작은 점포 하나를 열었지만 김현은 남다른 수완으로 빠르게 손님을 끌어들였다. 그는 단순히 비단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의 취향을 읽고 원하는 것을 먼저 제안하는 능력을 길렀다. 김현은 개성에서의 경험을 통해 장사의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는 법도 배웠다. 그는 대가의 상단과 거래하며 값비싼 비단과 약재를 유통했고 귀족들과 교류하며 신분 상승의 기회를 엿보았다.
하지만 장사는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신뢰와 관계의 기술이 중요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을 사로잡는 법을 터득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여인들과 인연을 맺었다. 혜윤의 도움으로 김현은 자신의 장사를 시작할 자본을 마련했다. 그녀가 은밀히 모아둔 돈과 기방의 손님들에게서 들은 정보를 활용해 그는 개성에서 혜윤과 함께 상단을 꾸려 번창한 삶을 살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이제 성공한 상인으로 대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과거가 남아 있었다. 바로 정옥이었다. 과거 자신의 몰락한 삶 속에서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여인. 그녀를 떠났을 때 그는 미천한 몰락 양반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조선에서 손꼽히는 유력한 상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와의 지난 날은 고된 삶 속에서도 잊히지 않았다. 처음에는 연민이었고 후에는 갈등이었으며 이제 와서는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정옥을 찾아 떠났다. 한양에 도착한 김현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떠날 때와는 달리 이제 그는 말 한마리와 짐을 가득 실은 수레를 거느린 유력한 상인이 되어 있었다. 한양 장터를 둘러보며 그는 정옥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몇 번의 수소문 끝에 그녀가 여전히 작은 기와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저녁 무렵 김현은 정옥의 집 앞에 섰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문이 열리고 정옥이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이 지나도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고운 얼굴이었다. 다만 예전보다 조금 더 여위고 눈빛에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김연, 그녀의 눈이 커지며 놀람과 기쁨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김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요. 정옥 씨, 정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조용히 한 걸음 다가섰다. 정말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김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는 그댈 두고 떠나지 않을 것이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고 이내 그는 그녀를 가만히 품에 안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김현은 장사로 성공한 이야기, 여러 곳을 떠돌며 겪은 일들, 그리고 혜윤과 함께 장사를 해오며 성장했던 나날들을 들려주었다. 정옥은 김현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듯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는 예전처럼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제가 그대와 함께 할 것입니다. 김현의 말에 정옥은 슬며시 웃었다. 때가 떠난 뒤로 다시는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는데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정옥이 있는 마을로 돌아온 그는 그녀가 여전히 기품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린 소녀 같던 얼굴에는 세월이 더해졌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깊고도 따뜻했다. 정옥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길을 피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김현은 행복한 재회의 기쁨을 나눈 후 며칠 뒤 한양으로 데리러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정옥을 뒤로 한 채 한양으로 다시 올라왔다. 정옥과 재회한 후 김현은 그녀를 곁에 두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다. 그러나 그는 이미 혜윤과 깊은 관계였고 이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 한편 혜윤은 김현의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다녀오셨군요. 오랜 인연을 다시 만나니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소. 혜윤은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혹시 그녀를 곁에 두고 싶으신 겁니까? 김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침묵이 고탑이 되었다. 혜윤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김공,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요. 이익이 되는 거래라면 마다하지 않지요. 그 말은? 혜윤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첫 번째 부인이 되는 조건이라면 두 번째 부인을 받아들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겠지요. 김현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대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소. 전 김공을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제 사랑이 그대의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러니 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정욱 낭자도 함께 하시지요. 김현은 이제 정옥에게 자신과 혜윤과의 관계에 대해 정옥을 이해시켜야 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결국 그는 정옥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 정옥댁, 지금 저는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상단을 운영해 오고 있는 혜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과 함께 그대 곁에 있고 싶습니다. 정옥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담담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옥은 그의 진심을 읽고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도 말했죠. 나는 당신을 이해한다고.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당신이 누구를 사랑하든 어디에 있든 나는 당신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혜윤이 한양으로 올라왔다. 그녀는 김연의 곁에 선 정옥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김공이 그렇게 아꼈던 분이라면서요? 정옥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함께 살 수 있을까요? 혜윤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김연을 바라보았다. 김공, 두 여인을 만족시킬 자신은 있어요? 그녀의 농담에 김연은 멋쩍은 듯 웃었다. 해봐야 알겠지. 그렇게 하여 김연은 혜윤과 정옥을 모두 아내로 맞이하며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 한 사람은 강단 있는 장사의 동반자로, 또 한 사람은 깊고 따뜻한 위로를 주는 연인으로 그의 곁에 있었다.